1950년 대한민국 전역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17살 박순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꼭 가지고 가. 우리나라 깃발이야. 소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 위에 빨간 실과 파란 실로 태극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겼습니다. 이게 오빠를 지켜줄 거야. 꼭 살아서 돌아와. 새벽녘 손바닥만 한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빠 박철수는 그것을 군복 안주머니에 넣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8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미국의 한 제향군인의 창고.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태극기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으로 수놓은 흔적이 선명한 그 깃발. 그것은 기적처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5세의 한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태극 문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78년 전 17살 소녀가 수놓은 태극기. 그것이 95세 할머니의 손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과 전쟁을 넘어 다시 만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평화롭던 나라는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에도 징집영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박순녀의 오빠 22살 박철수에게도 영장이 왔습니다. 순녀는 오빠의 군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전쟁은 금방 끝날 거지. 그럼 금방 돌아올 거야. 오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순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줄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적처럼 오빠를 지켜줄 무언가. 그녀는 어머니 몰래 헌치마를 찢어 하얀 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뒤져 빨간 실과 파란 실을 찾아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태극기 그림을 떠올리며 바늘을 들었습니다. 17살 소녀에게 태극기를 수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극 문양은 삐뚤빼뚤했고 건곤감리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이 엉키고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오빠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촛불이 짧아질 때쯤 손바닥만 한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동생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빠가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녀는 오빠의 손에 작은 태극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빠, 이게 있으면 총알도 비켜갈 거야. 꼭 살아서 돌아와. 오빠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태극기를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순녀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약속해, 오빠. 꼭 돌아온다고. 약속한다. 이 태극기와 함께 꼭 돌아올게. 그것이 남매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박철수 일병은 마을을 떠나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순녀야, 나는 잘 있다. 내가 만든 태극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 하지만 1950년 겨울을 넘기며 편지가 끊겼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급변했고 전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순녀의 가족은 매일 오빠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전사 통지서도 생존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점차 오빠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만든 태극기를 가지고 있잖아. 꼭 돌아올 거야. 세월은 흘러 순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놓은 태극기, 오빠가 마지막까지 간직했을까?
2023년 여름 미국 워싱턴의 한 제향군인의 건물.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중 6.25 참전 유물 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군복, 훈장, 사진, 그리고 각종 개인 물품들. 그 중에 작고 누렇게 변색된 천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 존스는 그것을 펼쳐보고 놀랐습니다. 손으로 수놓은 태극기였습니다. 실밥이 고르지 않고 색이 발에 있었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물건이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해. 존스는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78년 만에 태극기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9월 국가보훈처는 이 태극기의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의 재질과 실의 종류, 바느질 기법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민간에서 손수 제작한 것. 전문 재봉사가 아닌 일반인이 만든 것. 아마도 가족이나 연인이 전쟁터로 떠나는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 보훈처는 언론에 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78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수놓은 태극기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태극기를 만든 분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이틀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태극기를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오빠 박철수에게 준 거예요. 1950년에. 보훈처 직원들은 즉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요양원. 그곳에 95세의 박순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 회의실. 박순녀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 태극기를 마주했습니다. 7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태극 문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 여기. 할머니의 손가락이 태극 문양의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제가 실수해서 다시 꿰맨 자리예요. 실이 부족해서 빨간색이랑 분홍색을 섞어서 썼어요. 보훈처 직원들이 확대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에 겹쳐진 바느질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의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할머니가 태극기의 한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천이 부족해서 접어서 안으로 꿰맸어요. 펼치면 실밥이 보일 거예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안쪽에 실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박순녀 할머니가 만든 태극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태극기를 두 손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거. 버리지 않았구나. 78년의 세월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95세 할머니는 다시 17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오빠를 떠나보내던 그날 새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 태극기와 함께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78년이 걸렸지만 오빠는 돌아온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도 공무원들도 카메라 감독도 누구도 그 순간의 감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박철수는 1951년 1월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실종됐대요.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묘도 없어요. 평생 오빠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태극기가 돌아왔다는 건 할머니는 태극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빠는 죽는 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17살 소녀가 바늘로 수놓은 사랑은 78년의 시간을 건넜습니다. 전쟁도 태평양도 세월조차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녀 할머니는 2024년 봄 9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의 손에는 그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오빠한테 가는구나.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천으로 실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남매의 약속.
78년이 걸렸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오빠는 태극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동생은 그것을 품에 안고 오빠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17살 소녀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작은 태극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천, 삐뚤빼뚤한 바느질.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도,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78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 관람객들은 그 태극기를 보며 깨닫습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강하고 전쟁보다 위대하며 죽음마저 넘어선다는 것을. 17살 소녀 순녀와 22살 청년 철수.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태극기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건너고 전쟁을 넘어 결국 돌아옵니다.